매주 월요일 이 시간 중국에 대한 소식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뷰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의 소비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소비하자면은 최근에는 그 심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같은 소비 시즌 특수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의외로 지금 중국에서는 12월 특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12월 12일 날을 소비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중국에서는 같은 날짜가 반복되는 날을 길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팔자가 두 번 걸치는 8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그 혼인 신고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또 1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독신자의 날 싱글턴 데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중국에서는 판촉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목요일 날 12월 12일 같은 경우는 중국어로 12일을 야오아이라 그래서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의 그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연인들에게 선물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결혼 특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호텔 식사 예약은 물론이고 해외 상품, 여행 상품이죠. 그리고 화장품,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해외 명품 브랜드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주서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중국 안에서도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보면은 80만 원대 포지 핸드폰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갤럭시 S4라든지 노트 그리고 애플의 그 5S 같은 그 상품이 최고의 그 선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12월 12일이 길이라고 하네요. 영원히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정말 소비 특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봐야 할 텐데 앞서서 이렇게 같은 숫자가 또 겹치는 날을 중국에서는 길일로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길일마다 소비 특수가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숫자를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모든 숫자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짝수를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결혼 일자라든지 사업 일일 그리고 요리나 예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짝수로 시키는 게 예입니다. 이 때문에 길조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가 따로 있는데요. 팔자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다는 뜻이고요. 육자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자는 장수를 뜻하고요. 삼자는 그 성장, 번영한다는 의미를 포함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제품명에는 98자가 많이 붙습니다. 오래오래 돈을 벌어라는 뜻이고요. 138 같은 경우는 왕성하게 돈을 벌어라. 그리고 163은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1628번은 계속 쉽게 돈을 벌어라. 그리고 3388은 거듭 번창 발전하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장 비싼 그 자동차 번호판이 8888이 아니라 10988이라고 그럽니다. 10을 중국말로는 이동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발음 그대로 해석하면 이동하고 움직이면 돈을 번다는 뜻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이런 숫자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상당히 그 화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중국 문화를 아는 게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중국 사업하는 데 있어서 중국 현재 문화 이러한 특히나 숫자와 관련된 점이 또 소비로 이어지니까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지난주부터 포지 이동통신에 대한 서비스가 시작함에 따라서 우리 뭐 삼성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국은 지난주에 상하이나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100개 도시로 확대되고요. 또 그 몇 년 안에는 400개 도시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차이나 텔레콤 그리고 차이나 유니코 같은 통신 서비스 회사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를 만드는 화웨이 같은 경우가 1차 수혜가 되는데요. 중국 안에서는 휴대폰 이용자가 무려 12억 1,6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70% 정도가 아직도 2G 핸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4G 핸드폰 시장이 개설이 되면서 삼성이라든지 중국 내 그 중흥통신 그리고 광동성의 쿨패드,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가 최대 수혜가 된다 그럽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4G 핸드폰 판매가 내년도에는 한 8천만 대 정도가 팔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 핸드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2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서한 지역의 기지국 이동통신이라든지 안테나, 통신 필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KMW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한 통신설비 연구센터를 중국 내 갖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LTE가 보급되면서 온라인 결제라든지 보안, 게임, SNS와 관련된 다양한 중국 내 소프트웨어들이 팔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도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좀 화랑을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시장이 워낙에 또 크다 보니까 LTE 보급이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이러한 업체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11월의 무역 통계 앞서서도 저희가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이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업체에는 어느 정도의 수혜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지금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를 이끄는 것은 전통적인 7개 품목이 그 매출이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류라든지 직물, 피혁, 가구, 플라스틱, 가방, 왕구 등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이라든지 의류, 신발 부품 같은 경우는 지금 폭발적인 대중국 수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게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는 7.9%밖에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는 무려 79%, 그리고 무선 전화기 같은 경우는 24%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제품과 관련된 PCB 회사,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반도체, LED 장비 같은 쪽에는 계속 특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국과 관련된 수출 특수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수출이 증가하는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수출 호조에 따른 또 특징주들 우리가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안화 절상 압력이 또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쯤 5위엔 시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위안화의 그 상승을 이끄는 것은 시장, 그다음에 음모론, 그리고 결정론 측면에서 중국인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이론 쪽에서는 무역 수지가 11월 달까지 무려 2,341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런 환전 수요가 중국의 위안화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음모론 측면에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되면 중국 내 5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한머니들이 일시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서서히 절상시키면서 한머니들 유출을 좀 막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결정 측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금리차가 지금 이용한 위엔 캐리 트레이드가 중국 안에서 활발하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위엔화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의 국제화를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게 되고요. 내년 또 상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 말쯤 중국 위엔화는 1달러에 5위엔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 3.1% 상승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그래도 3%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은 서서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11월 달은 채소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낮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육류 가격을 중심으로 한
그 식품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에서는 4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전후,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2.7%로 정부 목표인 3.5%를 하회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금융 긴축이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0.1%포인트 회복된 마이너스 1.4로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시멘트라든지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중국 내 제품 가격 상승이 디프레션 압력을 조금씩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1.4%로 나왔는데요. 최근에 그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석탄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또 경기 회복이 되면서 중국 내에서 시멘트라든지 철강 가격이 회복되는 것이 중국의 그 디프레션 압력을 조금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경제 지표 발표는 이어집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나아지는 것을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해줬잖아요.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의 그 제조업 그 활동 동향을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11월 달 한 달 놓고 보면은 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달보다 0.1에서 0.2%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매 판매는 전달과 같은 13.3%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11월 달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작은 공급을 좀 줄이면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제조업 투자 부분이 꺾였던 게 아무래도 생산과 투자를 조금 위축시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11월 말서부터 중국에서는 소매 판매가 소폭 살아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둔화되는 속도가 좀 더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곧 12월 이 내년에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경제공작회의가 또 중국에서는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네. 이번에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정책 그 방향을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요.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도시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와 관련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7%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5%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부추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신규 취업자 수는 900만 명, 그리고 수출입 증가율은 8%, 도시 주민의 그 소득 증가율은 아마 7% 전후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소득 면세점 인하라든지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내년도 중국 소비와 관련된 그 산업들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이렇게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